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가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니까요. 여기서부터 내용 정리하고 이제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여기는 쉬워요. 오늘 배울 때는. 원자 있죠. 원자가 뭐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죠. 원자가 있으면 가운데 뭐 있니? 원자핵.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원자핵 안에 플러스 띄는 입자가 있었어요. 뭐야? 양성자. 그리고 전기 안 띄는 입자가 있죠? 중성자. 그럼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얘는 전하를 안 띄니까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거예요. 원자핵은 절대 못 움직여요. 무거워서. 그리고 겉에 전자들이 움직여 다니죠? 전자는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원자라 그러면 중성이에요. 왜 중성이지? 플러스 띄는 양성자 숫자라. 마이너스 띄는 전자 숫자가 같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때 다 배웠다시피 원자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원자 번호 뭐 가지고 매기니? 양성자 수, 그지? 네. 근데 원자라 그러면 중성이니까 양성자 숫자랑 전자 숫자가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산소라 그러면 8번. 양성자 몇 개? 8개. 8개. 전자들 몇 개? 8개. 8개. 이거 가지고 원자 보면 되지. 자, 그때 요 단원에서는 뭐를 처음 배우냐면은 이 원자 안에 구성하고 있는 요 입자들을 옛날에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시대 순서대로 하면은 전자를 가장 먼저 발견했어요. 옛날에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과학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보기 중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과학자가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해서 원자 속에 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게 어떤 실험인지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자 핵을 발견해요. 요거는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과학자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을 해. 그 다음 세 번째 양성자를 발견해요. 요거는 요 원자핵 발견한 러더퍼드하고 볼트슈타인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알아낸 거예요. 요거는 양극선 실험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중성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체드윅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 요거는 베릴륨판에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을 해요. 여기서 발견해요. 이게 시대 순서 발견한 순서. 자, 그럼 어떤 실험인지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톰슨의 음극선 실험부터 한번 봅시다. 분필 하나만 가고요. 분필을 가져오면 배는 안 고파? 저녁 좀 먹었니? 네. 그래도 살려고 밥들은 잘 먹네. 먹고 살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그치? 밥은 잘 먹고 다녀야죠.
선생님은 난 12시에 먹고 아직까지 못 먹었는데 수업이 계속 있어서. 자, 보자. 음극선 실험이라고 있어요. 음극이 뭐야? 마이너스 극이라는 거죠. 뭐 이런 실험을 했는데 어떤 과학자? 톰슨.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진공으로 된 관을 준비를 하고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금속 판을 설치를 하고 여기로 금속 판을 설치를 하고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대요. 그리고서 전기를 꽂았어.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이렇게 전기를 꽂았어. 그리고서 고전압, 굉장히 높은 전압을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전기를 세게 보낸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 구멍을 따라서 무슨 빛이 나온 거예요. 이 실험을. 그래서 이 빛이 왜 나올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이 빛이 여기 플러스 쪽으로 어떻게 돼? 끌려가서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플러스 쪽으로 끌려갔다? 그럼 이 빛이 마이너스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 빛을 음극,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는 빛이다. 광선이다. 그래서 이걸 음극선이다. 이게 왜 나오냐면은 이 금속이라는 거는 물질로 되어 있고, 금속 물질. 요 안에는 뭐가 있을까? 원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원자 안에 전자가 있겠죠. 근데 고전압,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잖아. 그러면 전자는 움직여 다니다 에너지를 얻으면 어떻게 돼? 뛰쳐나가죠. 그냥 고일통합학 때 배웠잖아요.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들이 움직이는 전자 껍질이 있죠. 무한대까지 있는데 이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존재를 할 때 전자 껍질의 바깥쪽에 있는 전자일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커지니 작아지니? 다시 생각해봐. 커지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자들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져요. 가장 안쪽 껍질에가 에너지가 제일 작아서 안정한 상태, 전자가. 요거를 뭐 바닥 상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합과학 때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야. 너네가 통합과학 때 선생님하고 안 배워가지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면서 에너지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정해져요. 그러면 이 금속판 원자 안에 있던 전자가 고전압, 전기 에너지를 얻지. 에너지를 얻으니까 자꾸 에너지가 커지겠죠. 물론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껍질을 막 이렇게 전이 올라갈 수 있겠지. 게다가 에너지를 많이 얻으면 어떻게 돼? 전자가 무한대까지 에너지가 커지면 이 원자 밖으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고전압을 보내줬더니 금속판 안에 있던 원자 속에 전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튀어나오는 거야.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전자가 튀어나왔을 때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어느 쪽으로 끌려가? 플러스로 끌려가요. 근데 얘가 에너지가 어때? 큰 상태죠. 그 에너지가 있으면 빛이 나올 수가 있지. 그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구멍 뚫어놨더니 어떻게 돼? 이 구멍을 통해서 흘러가다. 그러면서 이런 전자라는 입자를 알아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더 구체적인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 음극선, 음극선이 그러니까 전자들의 흐름이야. 전자들의 흐름. 에너지가 있으니까 빛으로 나오는 거야. 이 음극선이 뭐 몇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한 번만 지우자. 사진 찍어주는 거 집에 가서 좀 잘 복습 좀 하고. 카톡 사진 잘 보이지? 잘 안 보이면 확대해서 보시고. 자, 지금 이 음극선의 성질이 그래가지고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왔는데 요 그림까지 해서 네 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림이 작으니까 책 참고해서 보고. 자, 첫 번째 실험을 한번 보자. 지금 음극선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자석을 근처로 갖다 댔더니 음극선이 어떻게 되니? 휘었지. 이게 음극선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뭐야? 흐름이지? 근데 이 음극선이 휘더래, 자석적으로.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음극선은 전하가 전기야. 전기를 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조금 복잡한데, 원리는 알 필요는 없는데, 너네 전자들이 흘러가면은 전기가 흐르는 거죠. 요 얘가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니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도선에 전류가 흘러. 전류는 너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고, 근데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전자가 흘러가는 거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렇지? 그러면 전자가 흘러가. 그럼 전류가 흘러. 그럼 니네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지. 기억나 이런 거? 응. 막 손가락 갖고 했잖아. 자석같이. 그럼 이게 전자가 흐르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요. 그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이 서로 어떻게 할까?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끌어당겼다. 인력. 네? 뭐 이런 까지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일단은 뭐야? 자석을 갖다 댔더니 끌려왔다. 즉 자기장의 영향을 받았다. 그 여기 흘러가는 얘가 뭘 띠고 있다? 전기를 띠고 있다. 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극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다가 어떤 물체, 십자가 모양의 물체를 갖다 놨더니 뒤에 물체 모양대로 뭐가 생겼대? 그림자가 생겼대. 너네 그림자는 왜 생기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갖다 대면 뒤에 그림자 생기죠?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그럼 뒤에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거는 이 음극선, 전자의 흐름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그 다음 바람개비를 갖다 놨대요. 이 안에다가. 음극선이 가고 있는데 근데 바람개비가 돌더래. 너네 바람개비 날개가 있을 때 누가 갖다 얘를 빵 쳐야지 돌지. 그러니까 빵 칠 수 있다는 거는 얘가 질량이 있다는 거예요. 질량이 없으면 못 치지. 그래서 빵 쳐서 얘가 돌았다는 얘기는 이 음극선, 전자가 뭐가 있다? 질량이 있다. 되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 실험 그림이 나오면 이게 음극선의 어떤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지 고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얘도 보자. 음극선이 이렇게 가는데 요 위아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또 극을 설치를 했대요. 이때는 음극선이 어느 쪽으로 휘었어요? 플러스 쪽으로 휘었죠. 요 실험을 보고서 뭘 할 수 있다? 음극선은 무슨 전하를 띈다? 전하를 띄긴 띄는데 무슨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끼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음극선 실험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이 음극선 실험을 해서 전자를 발견하고 원자 모형을 하나 제시를 해요. 자,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발견한 게 뭐야? 전자죠. 다른 거 발견했어, 못했어, 아직까지? 못했어. 그래서 톰슨의 과학자가 원자 안에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다. 그다가 아까 보전,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면 얘가 튀어나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 근데 전자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마이너스 띄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플러스는 뭔지는 모르지만 플러스 띄는 바다 위에 마이너스 전자가 떠 있다 또는 박혀 있다. 이런 모형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얘에 따르면은 플러스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플러스 띄는 뭔가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거죠. 됐나요? 이 정도 아시면 되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원자핵 발견이 나오네요. 여기는 뭐 계산하거나 너네 중간고사 본 거 같이 그렇게 머리 쓰는 게 없어가지고 오늘 화학은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기서 너네 기말고사 나왔을 때 틀리면은 진짜 밖에 던져버린다니까. 너네 이번 시험에 화학과 우리생활에서 틀렸어, 안 틀렸어? 틀렸어. 그 화학과 우리생활에서 뭐 어려운 거 나왔어? 쌤이 케이크 하나 쳐가지고 시험 끝나자마자 쌤이 애들 그거 많이 틀렸다고 기분 좋아하시던데요. 틀려. 뭐 선생님이 보기 중에 말장난 막 해놨구나. 틀리게 하려고. 자, 보자.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실험을 해서 뭘 발견했다? 원자핵을 발견해요. 그 알파 입자라는 게 있는데 알파 입자가 뭐냐면 들어봤니? 헬륨 원자핵을 알파 입자로 했어. 헬륨 몇 번? 2번이죠. 네. 양성자 몇 개? 2개. 2개. 그리고 중성자가 2개 있는 게 일반적인 헬륨 원자핵이고,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헬륨도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하나만 있는 헬륨도 있어요. 동위원소라 그래서. 그거 이제 배울 거고. 그냥 헬륨 원자핵이니까 무슨 전압을 띈다? 플러스를 띄겠죠. 이걸 알파 입자다. 그럼 참고로 알파 입자가 쓰면 또 뭐도 있을까? 베타 입자가 있는데 나중에 베타 입자가 나오면 이거는 마이너스 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됐대요. 자, 알파 입자 발생기라고 있어. 여기서 알파 입자를 발생시켜서 쏜 거예요. 금발. 금이 금속이죠. 금속들은 너는 얇게 이렇게 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박을 만들어 놓고 알파 입자를 쐈어요. 근데 알파 입자가 무슨 전압을 띄고 있어? 쐈대. 그리고서 이 알파 입자를 감지할 수 있는 형광 스크린을 설치를 했대요. 그랬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그대로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대로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걸 보고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박이 물질이니까 금속이니까 안에 뭘로 차 있어? 원자들로 가득 차 있겠지. 근데 알파 입자를 썼는데 그대로 대부분 다 직진을 하더래. 그럼 금박 안에 원자들이 있는데 두 개만 그릴게. 되게 많겠지? 알파 입자가 어떻게 돼? 대부분 다 직진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 원자는 대부분 뭘로 돼 있냐면 빈 공간으로 돼 있다. 빈 공간으로 돼 있다는 것을 알아내야 돼요. 실제 너네 원자는 어때? 가운데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이 되게 조그맣죠? 너네 설명할 때는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핵을 좀 크게 그리는 거고 이 원자가 잠실 운동장이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래 한 톨 정도가 원자핵이 크게 네? 운동장에서 모래 하나 그게 원자핵이 크게 나머지는 뭐야?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이죠. 그 빈 공간이고 그래서 대부분이 직진한다,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그런데 일부가 이렇게 굴절을 하고 심지어는 반사도 하대요. 일부가 꺾이거나 심지어 반사까지 하대요. 그럼 왜 꺾이거나 반사를 하냐면은 알파 입자가 이렇게 가다가 원자핵이 조금만치면 있지. 그 얘를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잖아, 그치? 플러스 플러스끼리는 서로 어떻게? 밀겠죠. 그럼 이렇게 굴절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거의 정면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반사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부가 굴절하거나 반사하는 걸로 봐서 원자 안에는 크기는 조그맣지만 무슨 플러스 띄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어떤 입자가 있다. 그걸 이제 원자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 이렇게 해서 원자핵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러더퍼드가 원자 모형을 얘기를 해요. 전자는 전에 발견됐죠? 그리고 원자핵이 있고 전자는 전에 발견됐는데 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모형을 제시해요. 그러면 톰슨이 제시한 모형이 있었잖아. 잠깐만. 이거 넘기면은 맞추기가 힘드니까 잠깐 사진 찍고 지울게요. 자, 톰슨은 그 밑에 그림에 있는 것 같이 전자만 발견하면서 어떤 모형을 주장을 했어요? 요 파란색이 지금 전자야. 전자가 플러스 띄는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다, 박혀 있다. 그럼 얘에 따르면 알파 입자가 오잖아. 그럼 플러스가 흩어져 있는 거지. 그지? 그럼 플러스가 약하겠지. 같은 공간에, 그지? 그러면 플러스 띄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부딪히면 이렇게 약간 꺾일 수는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반사까지 할 수 있을까? 없죠. 이 플러스가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반발력이 크니까 반사를 하겠지, 그치? 근데 톰슨에 따르면 플러스가 흩어져 있으니까 약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반사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거기 써 있고요. 자,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면은 시험에는 저거 전자 발견하고 요거 원자핵 발견이 잘 나와요. 음극선 실험하고 알파이터 산란 실험. 거기 두 가지가 잘 나오고 두 가지는 꼭 알아두고. 자, 그다음에 양극선 실험이라고 있어요. 과학자 기억나나? 러더퍼드하고 볼트슈타인 같이 연구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겁니다. 양극선 실험에서 뭘 발견해요?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를 발견해요. 실험 장치는 아까 봤던 무슨 실험하고 비슷하니? 음극선 실험하고 비슷하지, 그지?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보자. 아까 음극선 실험할 때는 여기가 진공이었는데 이번에는 금속판을 설치를 하고 여기 구멍을 좀 뚫어놨대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수소기체를 넣어요. 진공이 아니야. 그리고서 이쪽에 거꾸로 아까 음극선하고 거꾸로 이쪽이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극을 꽂아놓고 마찬가지 전기를 세게 보내줘요. 자, 수소가 몇 번? 1번 1번. 양성자 몇 개? 1개. 전자도 몇 개? 1개 1개. 요게 일반적인 수소죠. 우주의 거의 99%가 이런 수소야. 조금 이따 하겠지만 수소도 동위원소가 있어서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갖고 있는 수소도 있어요. 중수소.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두 개 있는 삼중수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주의 1%가 안 돼요. 자, 그럼 보자. 수소를 넣어놨어? 그럼 원자에게 뭐밖에 없어?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겉에 뭐가 돌아다녀? 원자 하나가 돌아다니죠? 그리고 고전압 전기를 보내줬어?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돼?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뛰쳐나가죠? 전자가 뛰쳐나가. 그럼 누구만 남니? 양성자만 남죠. 됐나? 그러면 전자가 뛰쳐나갔을 때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어느 쪽으로 끌려갈까? 그쪽으로 끌려갈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양성자만 남았어? 얘는 플러스 띠니까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로. 그지? 그러니까 이 양성자가 마이너스로 끌려가면서 구멍을 뚫어놨더니 얘가 흘러가면서 또 뭐가 나오더라? 빛이 나오더라. 얘도 일단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빛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 근데 얘가 마이너스로 끌려가니까 플러스의 성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성? 양극성. 이거는 양성자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더 자세한 걸 알 필요 없고 양성자를 알아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성자까지만 하고 한 5분만 쉴게요. 중성자는 저기 실험 그림이 안 나오는데 여기다 그릴게요. 중성자는 베릴륨판에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을 해요. 누가?
체드 위, 그지? 네. 여기 송도에 체드 위 국제학교 있잖아. 거기가 선생님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 과학자 이름 따서 만든 건지 아니면 그 설립한 사람이 체드 위인지 난 누군지를 모르겠어. 아무튼 그 과학자하고 이름 똑같아. 아니, 이 과학자 이름 따서 만든 건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체드 위. 자, 베릴륨을 아까 금박같이 얇은 판으로 만들어놨어. 네? 그리고 여기다 뭘 쌌대? 알파입자. 알파 입자. 알파 입자가 무슨 전하를 띄워? 플러스. 얘를 쏜 거야. 그리고 이 얇은 베릴륨판에 충돌했겠지. 그리고서 뒤에 뭐 형광 스크린 같은 거 설치해서 튀어나온 입자를 관찰을 했는데, 물론 알파 입자도 지나가겠지. 근데 기존하고 다르게 이 뒤에서 얘가 충돌해서 입자가 튀어나왔는데 전기 안 띄는 입자가 툭툭 튀어나왔거든요. 기존까지 전자는 어때? 마이너스 T지. 원자 핵은 플러스 T지. 양성자도 플러스 T지. 전부 다 전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전하를 안 띄는 입자가 튀어나와. 그러면 물질 원자 안에 전기 안 띄는 무슨 입자도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중성자라는 거를 알아내게 돼요. 이 정도. 자,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 뭐 왼쪽에 조그맣게 암기회라고 적혀 있는데 시대 순서대로야. 사회니까 뭐 시대 순서대로 배열하라 이런 건 안 나오고 전자, 음극선시험, 원자의 양성자, 중성자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게 됐다.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한 5분만 쉬었다 하자. 자, 뒷장의 문제는 자동으로 숙제 풀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가져오시고, 자, 70페이지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이거 뭐 앞에서 다 했던 거라서. 자, 가운데 그림 원자의 구조 다 알죠? 네. 넘어가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표가 하나 있는데 원자핵의 양성자, 중성자 전하량이 얼마인지 외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네. 이거 뭐 쓸데없이 외워요. 뭐만 알아두면 돼?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근데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B는 1대1 정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질량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오늘 어떤 애들 보면 쓸데없는 거 막 이런 거 외우고 있는 사람 있는데 외울 필요 없죠. 뭐만 아는데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질량이 거의 어떻다?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성자가 질량이 약간 크거든. 근데 거의 비슷해. 근데 전자는 원전자.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한 1800배 가량 질량이 작아요. 질량이 굉장히 작으니까 얘만 운동하고 있는 거지. 원자핵의 무게는 적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얘기했죠. 원자분은 뭐 가지고 매겨? 양성자수 또는 전자수. 그리고 니네 원자의 질량이 있는데 질량은 양성자하고 중성자 더한 거. 전자 질량은 무시하죠. 네. 왜 무시하지? 가벼워. 너무 가벼워서.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염소가 몇 번? 또 세봐야지. 또. 20번까지 이제 너네 고2인데 딱 하면 나올 정도 돼야지. 17번이란 말이야. 네? 오, 17. 네. 네, 조금 이따 하겠지만 염소가 17번인데 질량이 35짜리가 있고
37자리가 있어요. 얘는 원소 기호에서 왼쪽 아래는 원자 번호를 써주고 왼쪽 위에는 질량을 써줘요. 질량을 수. 그럼 얘가 17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 17개. 17개. 그치? 얘도 양성자 몇 개? 17개. 17개. 근데 얘가 질량이 35래? 그럼 중성자가 몇 개? 18. 그렇지, 18개. 양성자하고 중성자 합해서 질량을 매기니까. 그럼 얘는 질량이 37이래? 중성자. 2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염소라는 원소이기 때문에 성질은 똑같은데 질량이 달라요.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해요. 좀 이따 할 거고. 전자는 몇 개? 17개. 17개죠. 왜? 원자니까 양성자하고 전자 개수가 똑같죠. 얘 전자 몇 개? 17개. 그래서 이렇게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만 써 있으면은 원자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이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너무 쉽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동위원소가 나오는데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 동위원소가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요. 네? 동위원소. 자, 일단 동위원소가 뭔지부터 써줄게요. 다 얘기했는데, 자, 동위원소는 양성자 숫자는 같아서 양성자 숫자가 똑같으니까 같은 원소라는 거죠. 17번. 같은 원소니까 성질이 어떨까? 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무슨 개수가 다르냐면 중성자.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원소. 그래서 중성자 개수가 다르니까 질량수, 질량이 어때? 다르죠.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근데 대부분의 원소들이 다 동위원소가 있어요. 대부분.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염소가 가장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소. 수소도 가끔 나오는데 수소 한번 예를 들어볼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수소가 3가지가 있어. 동위원소가. 수소가 몇 번? 1번. 양성자 몇 개? 1개. 근데 질량수가 1짜리, 2짜리, 3짜리가 있어요. 그럼 얘가 질량수가 1이면 중성자 몇 개? 0개. 0개죠, 0개. 왜? 양성자 하나가 질량 1을 차지하니까. 얘는 중성자 몇 개? 1개. 그래야지 질량 2를 차지하죠. 얘는 몇 개? 2개. 이렇게 되죠. 그럼 전자는 몇 개? 1개. 그래서 우리네 우주, 자연에 존재하는 수소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요거를 일반적인 수소, 질량수 2짜리를 들어봤을 거야. 무슨 수소? 중수소. 중수소. 3짜리는 삼중수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그러고, 성질은 어때? 같아요. 다 수소지. 수소 성질이 있는데 질량이 어때? 달라요. 다르죠. 근데 우리가 중간고사 때 배웠듯이 수소 원자량은 얼마로 배웠지? 원자량이 원자의 질량이잖아. 1. 기준이 누구였어? 산소였잖아. 네. 산소를 얼마로 잡았을 때? 12. 수소는? 1. 그러면 수소 원자가 탄소 원자보다 12배 가볍다는 얘기였잖아. 그래? 근데 봐봐. 수소가 질량이 1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런데 질량 1짜리가 우주의 존재 비율이 어때? 99.9%. 거의 대부분 다지. 그러면 2짜리가 3짜리는 거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소 원자량은 1을 사용해, 2를 사용해, 3을 사용해. 1이 가장 많죠. 가장 많다고 해서 1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평균을 내는 거야. 평균을 내서 원자량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 평균 내봤자 1짜리가 어때? 99.9%니까 평균 내봤자 1에 가깝겠지. 그래서 이거 평균 내면은 1.008인가 이렇게 나와요. 평균 내면. 평균 내는 거 가르쳐줄게. 근데 1.008이 0.008이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잖아. 그치?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 얼마로 쓴다? 1로 쓴다. 그러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원자량들을 이렇게 평균 원자량으로 쓰는데 탄소도 마찬가지야. 12짜리가 있고 질량이 이게 얼마냐? 13짜리가 있는데 12짜리가 98.9%. 그리고 이거 평균 내봤자 거의 12에 가깝겠죠. 그런데 이 염소가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염소도 한번 보자. 요 존재 비율은 문제에 주어져요. 염소를 보니까 질량이 35짜리가 있고요. 또 뭐가 있대? 37짜리가 있는데 35짜리가 자연계의 약 75%, 37짜리가 약 25%. 그럼 니네 염소 원자량은 35로 쓸래? 37로 쓸래? 35, 많다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했잖아. 평균을 맨날 생각해. 36, 35하고 37의 평균이니까 가운데? 근데 얘가 많잖아. 그치? 35, 15.5? 오. 똑똑한데? 35.5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 얘가 자연계 75%, 약 25%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 염소의 원자량은 35를 쓰는 것도 아니고 37을 쓰는 것도 아니고 뭘 쓴다? 평균을 내서 씁니다. 네? 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35짜리가 자연계 몇 퍼센트? 75, 37짜리가 20, 25%. 합한 게 전체 염소가 되겠지. 그러면 전체를 100 중에 75가 얘고 100 중에 25가 얘지. 이렇게 하면 평균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딱 떨어지진 않지만 약 35.5가 나와요. 어떻게 하다가 때려 맞췄는데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염소의 원자량은 얼마를 쓴다? 35.5를 써. 자꾸 니네 주기율표 같은 데 보면은 요 앞에 거 보이나? 벽에 걸린 거? 요 옆에 숫자 적혀 있죠? 보이냐? 번호 옆에. 지금 카메라는 잘 안 보일 텐데 염소 옆에 보면은 숫자가 35.453이라고 적혀 있지. 이게 평균 원자량이에요. 35.453인데 반올림해서 35.2. 수소가 1.008이라고 적혀 있죠. 1. 그냥 쓰는 거. 뒤에 거 소수점 너무 작으니까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 원자량들을 평균에서 쓰는 거예요. 동위원소들이. 자, 그런데 평균 원자량 구하는 식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자. 이거는 75%라고 그러면은 이건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고 4개 중에 3개가 75%지. 25%. 4개 중에 1개죠. 4개 중에 3개, 4개 중에 1개. 됐니?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35짜리가 자연계 4분의 3이 존재하고 37짜리가 자연계 4분의 1이 존재하면 전체 염소지. 근데 이거는 전체 비율을 1 중에 4분의
4분의 3? 1 중에 4분의 1로 쪼갠 거지. 이렇게 해도 답은 어때? 돼요. 똑같이 나와. 근데 문제 풀 때는 요 밑에 게 더 많이 쓰여요.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는. 퍼센트로도 할 줄 알아요. 그 문제 하나만 해볼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숙제를 해야 돼. 네. 그러면은 화학 숙제가 그러면은 어디까지냐? 75. 앞에 69쪽 기본 문제도 해야 되고 69쪽부터 79. 79쪽까지. 그치? 네. 많지? 완자 69쪽부터 79쪽까지. 그치? 화학은 학교에서 뭐 프린트 나눠줄 거 없죠? 네. 완전을 자꾸 뽑아서 주시는데. 완자를 뽑아서 주셔? 완전 네 문제 정도씩 한 번 수업할 때는 네 문제 정도씩 주시는데. 또 완자 많이 풀어보면 좋겠지. 뭐. 그리고 수능 특강 뭐 이런 것도 좀 풀어볼게. 네? 선생님이 다음 주 정도에 수능 특강도 좀 문제 좀 줄게요. 네? 네. 그래서 완자하고 뭐 수능 특강 이런 거 좀 풀어보고 카톡에 남겨줄게요. 네. 한 문제만 해보자. 실력 언문제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집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모르겠으면은 체크해서 가져오시고 동의원수 하나만 해보자. 뭐 쉬운 거는 넘어갔고 요거 해볼까? 19번? 봐봐. 왜 딱 봐도 어려 보여?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거. 이 19번은 니네 동위원소하고 앞에서 배운 몰까지 같이 접목된 거지. 두요. 아니야, 봐봐.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나 이거 찍었냐, 사진? 안 찍었지? 찍었다. 이거 하나만 풀고, 네. 나머지는 풀어와. 아니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용기 가나에 들어있는 산소 기체죠. 하고 뭐가 들어있대?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있다. 산소가 O2인데 O2가 O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거잖아. 그래서 원자를 따로 쓰는 거야. 왜? 이거 동위원소 문제 내기 위해서. 산소도 동위원소가 있으니까 여기 왼쪽 위에 16 써 있으면 질량이 16짜리고 18 써 있으면 질량이 18짜리지? 요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거 O2, 이것도 O2. 이거 뭐야? CO2죠? 네. 이것도 CO2. 그치? 이렇게 있대. 그러니까 같은 산소라고 하더라도 질량이 다른 산소들이 있어요. 같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더라도 질량이 다른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됐지? 몰이 뭐야? 입자수지? 간단히 얘기해서 묶어놓은 거, 그치? 자, 그러고서 문제 바로 볼게요. 얘네들의 원자량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원자량이죠, 뭐 질량이니까. 그치? 원자량. 기억. 양성자 수가 가하고 나가 어떻게 되냐. 이게 쉬운 거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쓸까? 16짜리가 있고 16짜리 두 개 붙어 있는 거지? 네. 산소가 몇 번? 8번. 8번. 그럼 양성자 몇 개니? 밑에 것까지 바로 같이 해버리자. 네. 얘는 동위원소 질량수 18짜리지? 원자원은 8번이죠? 자, 그러면 얘에서 양성자 숫자는
8개, 8개. 근데 몇 몰 있대? 1몰. 산소 1몰이 있다는 거지, 그치? 이것도 산소 1몰이 있다는 거지. 그럼 산소 원자는 몇 몰? 2몰. 2몰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양성자 8개, 8개, 이런 분자가 1몰계가 있으니까 총 양성자는 16개. 밑에 것도 어떻게 돼? 16개. 합하면 얼마야? 32. 32개네. 그지? 그럼 얘는 12짜리, 16짜리. 아, 동위원소 계산하는 걸 알고 오겠다. 이게 쉬운 거네. 에이. 자, 요거 1몰, 요것도 얼마? 아, 요거 2몰이구나. 요거 1몰, 그치? 네. 그럼 양성자. 탄소 몇 번? 6번. 탄소 8번. 이렇게 되죠? 네. 그럼 분자 하나당 양성자가 16개하고 6개면 22개인가? 22개인데 이런 분자가 2몰계 있으니까 몇 개? 44. 44개, 그치?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44몰계, 그치? 네. 요거는 20이니까 더하면 얼마야? 66인가? 네. 비구하라 그랬나? 네. 1대2 되니? 아니요. 아니죠? 약분해 해보세요. 계산 잘못 한번 얘기해. 선생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 못해요. 자, 중성자. 자, 이번에 중성자 구하래요. 할 수 있잖아, 그래. 16개 질량을 갖는데 양성자가 8개니까 중성자 몇 개야? 8개, 그치? 얘도 8개. 그럼 분자 하나당 16개, 중성자. 1몰. 16개. 그럼 얘는 10개, 10개죠? 20. 합하면 얼마? 36. 36개가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얘는 6개, 8개, 8개 하면은 22. 20인가? 맞나? 네. 그게 2몰계. 그럼 몇 개야? 44몰계 중성자. 여기에서 8개, 10개, 10개니까 28개인가? 네. 합하면 얼마? 72. 72? 네. 3대4 맞아? 아니. 약분하면 1대2. 어? 아니요. 1대2요. 1대2인가? 네. 틀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디귿. 우리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더하기 빼기? 또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죠? 리듬 만드니까. 전체 기체 질량비. 디귿은 맞아요. 요거 질량이 16짜리 합하면 32죠? 네. 그지? 32짜리가 1몰. 18, 36짜리가 1몰. 그치? 그럼 전체 질량 얼마야? 질량 양성이랑 중성자 더하는 거였어요. 질량이라는 거는 너네 그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잖아. 네. 이거 하얀색이 질량 수잖아. 이거 그냥 더하면 되지. 그거 얼마야? 68. 68인가? 네. 68대. 138. 이거 구했니? 네. 138? 네. 약분하면 어떻게 돼? 34대 맞아? 6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쉬운 거잖아. 동위원소 계산하는 문제들 너네 숙제하다 보면 있을 거예요. 네? 일단은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저기 헷갈리는 거 있으면 풀어줄게요. 네. 자, 아까 물리 저기 연력학 1법칙 한번 또 그래프 문제들 저기 꼬아놓으면 되게 어려우니까 아까 몇 문제 풀긴 했는데 그거 좀 많이 풀어보고 고생하셨어요.